자, 이제 2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함수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의 정의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도대체 누구를 함수라고 부를 거냐 이거야. 누구를 함수라고 불러야지 될 거냐? 누구는 함수고, 누구는 도형의 방정식이고, 누구는 뭐 그냥 식이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함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우선 대응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요. 대응이 뭐냐면 어떤 문자 두 개를 서로 관계 짓는 걸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책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대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한다. 자, 그럼 그 대응 관계를 통해서 함수를 정의 내릴 건데 우선 중요한 거 공집합이 아니어야 돼. 두 집합이 다 공집합은 아니어야 됩니다. 공집합이 있는 녀석은 말이 되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대응은 뭐냐? 그냥 x랑 y의 관계를 지어주면 된다 그랬어. 그죠? 짝지어주면 된다 그랬어. 그런데 어떻게 짝지어라는 얘기 한 적이 없지. 그래서 함수는 조금 디테일하게 짝을 정해줘야 되는 거야. x의 모든 원소가 하나의 y의 원소에 대응되는 관계라고 씁니다. 대응과의 차이점이 뭐냐? x의 모든 원소가가 1번, 하나의 y의 원소에 대응된다가 2번이야. 오케이? 자, 이 얘기 무슨 뜻이냐? x가 있고 y가 있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x가 y를 선택하는 거야. y는 선택권이 있어 없어? y는 선택권은 없어. 돼? x가 y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x는 무조건 몇 개를 가져야 된다? 하나의 y의 원소만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x인데 두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나의 사랑의 작대기를 두 사람한테 보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나는 무조건 딱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한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봤는데 내가 여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사랑의 짝대기를 안 보낼 거야.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x의 모든 원소가 하나의 y의 원소에 대응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성립할 때만 우리는 그걸 함수라고 부를 거다. 그럼 어떤 함수냐? x에서 x가 y를 선택하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부르겠다. x에서 출발해서 y까지 가는 함수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x가 있고요. 집합입니다. y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함수와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그 전에 함수는 정의역이나 뭐 이런 x, y가 실수 전체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실수 전체일 필요는 없어. x가 1, 2, 3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4, 5, 6이 있었대요. 됐죠? 자, 1의 i가 이렇게 갔어요. 나는 두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나는 6이 마음에 들고 나는 5가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야? 1. 저 욕심쟁이 때문에 아니지. 딱 하나로만 가야 된다고. 이건 함수가 되지 못하는데 이게 함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1이라는 녀석이 두 개의 y값을 갖고 있다고요. 얘 때문에 함수가 안 된 거예요. 자, 또 1은 5로 갔고 2는 4로 갔어. 근데 3이 출발을 안 했어. 함수가 돼, 안 돼? 함수가 되지 못한다. 왜냐? 이 아이가 선택을 안 했어. 이 아이들은 무조건 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선택할 거냐 말 거냐는 없어. 무조건 하나의 y값은 가져야 된다고. 됐죠? 그럼 봐. 이 1도 오고 2도 오고 3도 오지. 이건 되지. 왜? 하나씩의 y값을 갖는 거니까. 이해됐나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함수인 것, 함수가 아닌 것을 찾으세요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됐죠?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이 녀석 쪽이, 이쪽 녀석이 다 그냥 숫자 몇 개만 있을 때잖아. 집합처럼 유한집합일 때잖아. 그런데 우리가 배운 함수들은 그래프로 그려지잖아요. 그럼 그래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은 뭐냐 이거야. x가 하나의 y값만 가져야 된다고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립니다. 곧 x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됐어요? 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이란 얘기는 이걸 식으로 쓰면 x는 k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x좌표가 결정된 거야. 그거에 대한 y값이 하나만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됐니? 왜? x값 하나당 y값을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령 쌤이 여기다 여러 개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시겠죠? 뭐 여러 개의 그래프라고 해봐야 우리가 배운 거 몇 개 없어. 자, 얘는 함수냐 아니냐를 판정한다면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보라고. 이렇게 평행한 가선의 선을 계속 움직여보면 얘는 계속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만 존재해요. 자, 얘도 이 선이 막 움직여도 하나만 만난다고요. 됐죠? 얘도 이렇게 움직여도 계속 하나만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두 다 함수예요. 돼? 그럼 함수가 아닌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 우리가 이거 원이라고 부르죠. 원을 원 함수 이렇게 안 부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 이유가 뭐냐?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왜? x값 하나당 y값이 두 개가 생겨.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됐니? 우리가 이런 걸 다 뭐라고 부르느냐? 도형의 방정식 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부르자고. 함수는 아니야. 근데 x랑 y의 관계식으로 쓰여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딱 보기에 함수는 아닌데 얼핏 보면 함수 같아. 그래서 음지에 있는 함수다. 그래서 음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함수는 아니야. 근데 함수처럼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음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저 함수는 양함수라고 부르고요. 요런 도형의 방정식 따위를 다 음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요게 함수의 판정법을 한 겁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봐. 자, 그럼 여기 다 요걸 봤는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은) 5한테 같고요. 2도 5한테 같고요. 3은 7로 같고요. 4는 8로 같대요. 자, 이건 함수예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 맞죠? 왜? x가 다 출발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y값만 가졌습니다. 전부 다. 됐죠? 이해돼? 아니 그러면 얘 좀 봐봐. 이걸 함수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저 아이의 이름을 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관한 어떤 함수입니다라는 이름을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약자 f를 쓰는 거야. g를 쓰기도 하고 뭐 h를 쓰기도 하고. 됐어? 그래서 이걸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씁니다. f 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할게. 뭐 g라고 해도 되고. 됐어? 다만 f라고 쓰는 이유는 펑션의 약자를 써서 가장 예쁘장한 모양을 쓰는 겁니다. 됐죠? 이걸 식으로 만든 게 어떻게 된 거냐? y는 f의 x다라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여기 그럼 얘를 f라는 함수라고 읽자고요. f라는 기능 함수에 의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 2, 3, 4 보이죠? 요 x집합. 네? 요 x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의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야. 요 집합 x를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를 y의 값 그래서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두 번째, 아니 선생님 여기 y값 중에 x에 의해서 선택을 당한 i가 있고 5나 7이나 8은 선택을 당했고 6은 선택을 당하지 못했잖아. 이렇게 선택을 당한 아이들 있지? 얘네들을 부르는 이름도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정의역 갑니다. 정의역 집합 x의 모든 원소예요. 영상 보시면 가끔 잘려요. 선생님 화면이 작은가 봐. 자, 공역은 뭐냐? 집합 y의 모든 원소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치역. 자, 이 치역은 정의역에 의해서 선택된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어떻게 쓰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수 값이니까 어떤 x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의미하는 거라서 fx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x, 소문자 x는 대문자 x 정의역의 원소고요. 요걸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겠죠.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요건 공역, 요건 치역. 구분해야 돼, 알겠어? 자, 그 다음 정의역과 공역을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게 있는데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을 독립 변수라고 불러요. 독립.
자, 너는 엄마로부터 독립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왜?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엄마가 사주는 옷을 입고, 엄마가 주는 돈을 받으며, 엄마가 학원비도 내주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골질. 엄마한테 화내기. 뭐 이런 것만 할 수 있잖아. 다 엄마한테 받으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독립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이렇게 하면 싸가지가 없겠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도 안 먹고 돈도 내가 벌고 차도 내가 샀고 집도 내가 샀고 뭐 이런 경우 우리가 독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은 주위에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의역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고 싶어 그러면 집어넣을 수 있다. 그게 독립변수야. 그러니까 x에 관해서 문제를 푸는 건 없어, 함수는. 왜? 독립변수잖아요. 자, 그럼 저 x에 의해서 선택된 치역. 쟤는 x가 변함에 따라 치역이 변하겠지. x에 따라서 y의 값이 계속 변하겠지. 그 y는 x에 종속되어 있겠죠. 그죠? 넌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어? 엄마 아빠한테. 엄마가 돈을 안 주면 내일부터 굶어야 돼. 뭐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치역을 종속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이 x는 내 맘대로 집어넣는 거야. 내 맘대로 집어넣었을 때 이 종속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걸 다 함수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구분 지어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하는 함수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1차 함수와 2차 함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하는데 그 전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정의역 자체가 유한집합이냐 무한집합이냐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달라졌어요. 그 전에 했던 우리의 함수들은 1차 함수, 2차 함수라서 좌표 평면에 갖다 그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서 셀 수 없었단 얘기야. 그런데 지금 얘는 정의역이 셀 수 있는 집합이죠. 요 두 가지는 그래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 문제가 완전히 확 달라져요. 자, 바로 그거에 관련된 얘기가 뭐냐? 서로 같은 함수예요. 야, 우리가 생각했던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1 생각해봐. 그거랑 같은 함수는 누구밖에 없어? 자기 자신밖에 없잖아. 우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근데 이 생각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일 때를 바라보고 한 거라고. 이해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서로 같은 함수란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죄송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모두 같은 함수를 말해요. 오케이? 뭐라고요?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건 정의역, 공역, 치역이 같은 함수야. 돼? 자, 이 얘기의 제일 중요한 점. 이 정의역이라는 녀석이 실수 전체가 되지 않아도 된다. 정의역이 그냥 몇 개의 숫자만 원소로 가져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두 함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두 함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x랑 x제곱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봐. 정의역이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이걸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본다면 저 함수는 달라요. 왜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3이고 3을 집어넣으면 9라고요.
같은 정의역에 대한 치역이 다르잖아. 그런데 내가 이걸 정의역을 이렇게만 줄 거야. 탁. 0하고 1이라고. 그럼 찾으러 가봐. F0 얼마야? 0. G0 얼마야? 0. F1 얼마야? 1. G1 얼마야? 1. 둘이 뭐가 됐어? 같은 함수가 됐어.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로 주면 둘은 같은 함수가 된다고요. 왜냐? F0과 G0이 같고 여기 치역이 같다. 치역이 같다는 같은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를 말하는 거야. 다른 정의역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같은 정의역을 집어넣었을 때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F0과 G0이 같고요. F1과 G1이 같아요. 근데 여기 원소가 2가 돼 있어. 2가 있었어라고 봐. 그럼 F2랑 G2는 다르죠. 그럼 같은 함수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함수라는 건 정의역의 모양에 따라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안 같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럼 문제를 만들어 봐야지. 중요한 내용이야. 자, 선생님 말을 중간에 좀 빼놓긴 했지만 자, fx가 있고요. gx가 있습니다. 두 함수가 같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찾으래요. 일반적으로 저 두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선 같은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게 되는 녀석이 있다고요. 언제 같다고요? 치역이 같을 때. 여기다 k를 집어넣었을 때와 여기다 k를 집어넣었을 때가 같은 그 k만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푸는 거죠. 곧 저게 같으려면 fx랑 gx가 같을 때를 푸는 거라고요. 같게 되는 정의역 x를 찾는 겁니다. 넘기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요. x의 x 플러스 2, x 빼기 2가 0이 될 거라고요. 따라서 x가 0하고 마이너스 2하고 2예요.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 똑같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똑같고요. 2 집어넣으면 2 똑같이 나온대. 됐어? 그럼 집합 x는 누구로만 만들어야 돼? 집합 x는 이 세 개의 원소로 갖고만 만드는 거라고요. 됐니? 집합 x는 이 세 개의 원소로만 갖고 만들면 저 두 함수는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몇 개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돼? 그래 놓고 맞았다고 좋아해.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착한 사람 눈엔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무엇이 아닌 두 집합이야? 공집합이 아닌 집합의 전제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이건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빼기 1. 총 7개. 집합 x를 7개 만들 수 있다. 어떻게? 0 혼자, 마이너스 2 혼자, 2 혼자, 0 마이너스 0, 2,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2. 다 포함한 걸 말한다. 됐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집합을 제일 처음에 배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함수를 정의 내리려면 정의역이라는 집합 이 개념 자체가 있어야 무언가를 정의 내릴 수 있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집합이 되게 앞쪽에 중요하지 않고 별로 문제도 어렵지 않았지만 집합을 제일 처음에 배우는 이유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예쁘게 정의 내릴 수 없다고요. 만약에 집합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임 이런 단어를 써야 돼. 근데 모임 예쁘지가 않아. 이해돼? 요걸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집합은 정의역, 공역, 치역이 같다가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역을 실수 전체가 아닌 어떤 특정한 범위로 갖는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들은 다 뭐하게 만들 수 있다? 같게 만들 수 있다. 당연히 같게 못 만드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 둘이 같은 값을 안 가질 수 있으니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치역이 같다야. 치역이 같다의 뜻 안에는 같은 정의역에 대한 치역이 같아야지 다른 정의역에 대한 치역이 같은 건 의미가 없다고요. 0을 집어넣으면 F0과 G0이 같아야지 F0과 G1이 같아서는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아니, 같은 집합이래. 같은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 0, 1이고요. 공의역 y는 0, 1이더라. 다음 대응 중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여기 보세요. x에서 y로의 함수다. 모든 정의역이 출발해야 되고 모든 정의역은 단 하나의 y값만 가져야 된다. 두 개의 y값을 갖는 순간 말이 안 된다. 또는 내가 원하는 값이 없어도 안 되겠죠. 출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필수. 이렇게 써 있어요. x에서 마이너스 x래요. 이걸 어떻게 읽냐?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하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아, y는 마이너스 x구나. x를 집어넣었더니 y 값이 마이너스 x가 됐구나. 이렇게 함수를 만든 거라고. 됐죠? 자, 정의역 마이너스 1과 0과 1이고요. 공역 0, 1, 2라고요. 가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x니까 1로 가야 돼요. 0은 0으로 가야 되고요. 1. 얘가 갈 곳이 없어. 마이너스 1이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죠. 2번. x를 집어넣었더니 절대값 x가 되도록 하래요. 마이너스 1, 0, 1, 0, 1, 2. 마이너스 1에 절대값 씌우면 1, 0에다 절대값 씌우면 0, 1에다 절대값 씌우면 1. 이건 함수가 되죠. 3번. x를 집어넣었더니 x제곱이 됐대요. 마이너스 1, 0, 1, 0, 1,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0을 집어넣으면 0, 1을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 4번. x에서 2x 플러스 1로 갔대요. 자, 위에 거에다가 그릴게요. 그냥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빼기 2에다 더하기 1이니까 빼기 1이야. 네가 갈 곳이 없어. 0을 집어넣었더니 1이야. 1을 집어넣었더니 3인데 갈 곳이 없어. 탈락. 자, 5번. 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됐대요. 0. 아야. 마이너스, 잘릴 것 같은데? 자, 이 위에 걸로 똑같이 할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0으로 가요. 0을 집어넣었어요. 1로 가요. 1을 집어넣었어요. 2로 가요. 함수가 맞죠. 그러니까 함수인 건 총 3개. 2번, 3번, 5번이다. 됐지? 되게 무식해 보이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푼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필수 예제 2번. 정의역이 1, 2, 3, 4, 5, 6이래요. 자, fx가 두 가지 함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함수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항상 정의역 때문에 나눠지는 겁니다. 됐죠?
자, 하나는 2x 빼기 1이래요. 하나는 2 빼기 x래요. 이건 x가 홀수일 때래요. 그 밑에 있는 건 x가 짝수일 때래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홀수인 것들 곧 1, 3, 5는 여기다 집어넣고 2, 4, 6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더 읽겠습니다. 이걸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일 때 f의 치역을 구하래요. 자, 공역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지. 이렇게 공역에 대한 조건이 없는 건 공역은 그냥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쓰여 있으면. 갑니다. 1을 집어넣었어. 홀수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치역이 1을 집어넣는 순간 1. 3을 집어넣으면 2, 3, 6이니까 5. 5를 집어넣으면 2, 5, 10이니까 9.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짝수일 때 갑니다. 2를 집어넣었더니 0. 4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6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 요렇게 6개가 치역이 된다. 됐죠? 필수 예제 3번. fx는 1차 함수고요. gx는 2차 함수래요. 일반적으로 그 둘은 같은 함수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정의역을 결정해주면 정의역을 제한해버리면 둘이 같은 함수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봤더니 정의역이 필수인데 왜 자꾸 개념을 써. x의 값이 마이너스 1하고 1이래요. 그래놓고 f랑 g랑 같으래요 하는 순간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다고요. 어떻게 푼다고요?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과 g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되고 f의 1을 집어넣은 것과 g의 1을 집어넣은 게 같아야 된다고요. 직접 대입하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겠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마이너스 1을 g에다 집어넣는 순간 2a 빼기 1입니다. 넘어가니까 3a 마이너스 b가 1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1을 집어넣어요. a 플러스 b가 2a 플러스 1과 똑같아요. 넘어오면 a 빼기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둘이 연립해서 ab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이해돼? 자, 필수 예제 4번.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답이 몇 번과 몇 번이다? 1번과 4번이다. 그럼 2번과 3번은 왜 안 되느냐? 자, 갑니다. 2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x축으로 선을 찍 긋는 순간 두 점에서 만난다고. x가 두 개의 y값을 갖는다고. 됐죠? 3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x축으로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으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요.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요번 내용은 뭐냐? 이제 함수가 그렇다. 그럼 이제 함수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함수를 분류하는 그 전의 기준 여기 보세요. 그 전에 1차냐 2차냐 이렇게 분류하는 건 최고차항의 차수에 따라 함수를 분류한 거예요. 그럼 요번에 함수의 분류는 대응 관계에 따른 분류예요. 분류하는 기준이 대응 관계입니다. 핏 맞나? 영어? 본 것 같은데 맞는지 핏 좀 너무한데? by 자, 대응 관계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다. 자, 무슨 얘기냐? x에서 y로 가는 거는 맞는데 그 x의 값이 막 여러 개의 y 값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y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함수를 분류하는 걸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냥 함수라고요.
이건 이미 우리가 한 거야. 됐어? 그런데 왜 다시 얘를 하느냐? 함수의 개수를 세려고 그래. 오케이? 뭐의 개수? 함수의 개수. 그래서 얘는 번호 주지 마. 아, 번호 줘, 그래도. 과연 우리는 x랑 y가 정해졌을 때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이해돼? x가 몇 개쯤 있다고 할까? 5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y는 몇 개쯤 있다고 할까? 3개. 아, 크게 그렸는데. 자, 이렇다고 칩시다. 저 함수, 이런 관계에 있는 정의역이 5개고 공역이 3개짜리인 어떤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함수 f는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를 질문한 거예요. 됐죠? 그럼 봐봐. 그대로 보면 이제 1이란 녀석이에요. 자, 저 1이란 녀석이 하나의 y값을 가져야 돼요. 그럼 1은 선택권이 몇 개 있어? 1은 어디로 갈 수 있어? 1이 갈 수 있는 곳.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죠. 이 셋 중에 무조건 하나만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가지겠지? 1이 갈 수 있는 곳이 3가지라고요. 자, 그럼 2는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야? 3곳. 왜? 간 곳 또 가도 되잖아. 함수는 간 곳을 또 가도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령 네가 1로 갔어. 그래도 너는 다시 1, 2, 3 중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가면 되니까 또 3개야.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도 몇 곳이겠어? 3곳. 4가 갈 수 있는 곳도 3곳. 5가 갈 수 있는 곳도 3곳. 그래서 3을 5번 곱한 거야. 자, 이걸 일반화 시키면 여기 있는 요 녀석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 곧 y의 원소의 개수. 여기 있는 5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게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야.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이 막 같잖아. 이런 함수들 중에 그냥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예쁜 몇 가지만 배우는 거야. 아주 예쁘장한. 그게 뭐냐? 1대1 함수야. 1대1이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겠어? 제목상. x값 하나당 y값 하나를 가져야 되는데 x랑 y랑 1대1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x가 어떤 하나의 y를 여러 번 선택하면 돼, 안 돼?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 그래서 정의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냐? 정의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의역 x1, x2가 있었어. 이 둘이 다르면 치역도 다르다. 이게 정의예요. 네? 얘만 정의야? 선생님 분명히 얘만 정의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명제만 참이라는 뜻이야. 그럼 뭘 하면 안 되냐면 x값이 같으면 y값이 같다로 바꿔서 읽으면 안 된다고. 이해돼?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대우만 참인 거지 뭐 부정도 참이거나 역도 참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참입니다. 그럼 얘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정의가 뭐겠어? 대우를 써보면 함수값이 서로 같다고요. 그럼 정의역도 서로 같다가 돼야 된다고요. 됐죠? 요건 요 녀석의 대우를 쓴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 다음 중 1대1 함수인 걸 고르세요라고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 다음 주어진 함수 중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으세요. 그러는 순간 1대1 함수를 찾는 거라고 생각하셔야겠죠. 됐죠? 그럼 얘는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걸 갖고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고. 1이 1로 갔어? 그럼 2는 1로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냐?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져야 돼. 그럼 2가 2로 갔다고 쳐? 그럼 3은 1, 2로는 못 가니까 3으로만 가야 되겠지. 그럼 더 이상 4가 갈 데가 있어, 없어? 4가 갈 데가 없다고. 이해돼? 그럼 1대1 함수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 중 누가 더 많아야 되느냐? 공역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야겠지. 전제 조건이 이 1대1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공역의 개수가 조금 더 많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됐죠? 이해돼? 자, 그럼 1대1 함수는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를 확인해 보면 또 예를 들어야겠죠. 아이, 자리가. 불안해. 막 잘릴까봐. 아씨. 가자. 자,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곳이 있어요? 1이 갈 수 있는 곳은 1, 2, 3, 4, 5, 6 중에 아무거나 갈 수 있다고요. 자, 이제 2가 가려고 했는데 2는 1이 선택한 i를 선택하면 안 돼요. 왜?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랐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곳은 6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그럼 3이 갈 수 있는 곳은 2가 선택한 녀석은 가면 안 되니까 나머지 4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야 돼요. 4가 갈 수 있는 곳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 가야 돼요. 5가 갈 수 있는 곳은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가시면 됩니다. 돼? 돼? 자, 이걸 일반화 시키면 당연히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처럼 지금처럼 경우의 수처럼 푸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걸 일반화를 시키면 이 시작하는 점이 공역의 개수예요. 됐어? 그리고 몇 개를 곱할 거냐? 6, 5, 4, 3, 2, 5개를 곱했잖아요. 이 개수가 정의역의 개수입니다. 6부터 시작해서 5개를 곱하세요. 만약에 공역이 7개였어? 7부터 시작해서 5개를 곱하세요. 공역이 100개였어? 100부터 5개를 곱하세요. 요 개수가 정의역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3번. 얘를 조금 더 깊숙이 갖고 가는 거예요. 1대1 대응함수. 1대1 대응자가 붙었어. 도대체 요 대응자가 붙어지면서 뭐가 달라진 거냐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1대1 대응함수는 대응자를 빼면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함수에 속해 있는 함수예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정의 자체가 1대1 함수 중에만 됩니다. 1대1 함수면서 동시에 하나의 조건이 더 붙는데 그게 곧 뭐냐?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됐죠? 여기 좀 봐봐. 여기 좀 봐봐. 얘는 공역은 1, 2, 3, 4, 5, 6인데 치역은 1, 2, 4, 5, 6밖에 안 가졌다고. 그 이유가 뭐야? 정의역이 5개밖에 없으니까 치역을 5개밖에 못 가진 거지. 이해돼? 그럼 1대1 대응함수가 되려면 이 1대1 대응함수는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겠네요.
얘가 5개인데 얘가 6개야. 그럼 누군가 남아 돌겠지.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됐어? 이런 걸 1대1 대응함수라고 한다. 그럼 얘도 한번 만들어 보면 개수 구하라는 시험 문제 생각보다 잘 나와요. 갑니다. 1이 갈 수 있는 곳은 3곳이 있어요. 2가 갈 수 있는 곳은 2곳이 있습니다. 3이 갈 수 있는 곳은 1곳이 있어요. 요렇게 답이 돼요. 오케이? 그럼 무조건이야. 1대1 대응 함수는 이 시작하는 숫자가 곧 정의역의 개수나 공역의 개수나 똑같기 때문에 그 개수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1까지 곱하는 거예요. 만약에 치역과 공역이 100개였어. 그럼 100부터 1까지 곱하는 것만큼 만들 수 있다고요. 됐나요? 우리가 이걸 한 단어로 바꿔 쓰는데 나중에 배우지만 미리 그냥 보여드릴게요. 가령 5, 4, 3, 2, 1 이렇게 5부터 1까지 곱하는 수를 만들고 싶어. 이걸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느냐? 5 느낌표. 됐어? 5하고 느낌표가 땅 붙는 순간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읽거든요. 5 팩토리얼 이렇게 읽는데 5 느낌표가 있는 순간 5부터 1까지 곱하라는 뜻이다. 자, 그냥 함수, 그 함수에 포함된 어떤 예쁘장한 1대1 함수, 그 1대1 함수에 포함된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집합으로 표시한다면 함수가 전체 집합이 되고요. 이 안에 1대1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함수 중에 누군가 있겠지. 꼭 세상에 존재하는 함수가 1대1 함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 안에 1대1 대응 함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됐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정의만 보면 x값이 다르면 y값이 달라야 돼요가 1대1 함수고요. 그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으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도 판단을 해봐야 돼. 그래프에서도 판단을 해봐야지. 그죠? 자, 함수라는 녀석은 그래프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x는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된다고 했어요. 우선 함수에 돼 있어야 돼. 됐지? 그럼 이런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나 1대1 대응 함수를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x축과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이번엔 곧 y는 k라는 선이에요. x축과 평행한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래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봐. 이런 함수가 있었다고요. 자, 쟤는 우선 함수가 된다는 전제하에 가는 겁니다. 함수가 안 된다는 전제하는 안 되는 거 알겠어? 함수가 됐어. 그럼 얘가 1대1이냐 1대1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y는 k라는 선을 그으라고요. 하나만 긋는 게 아니라 다 그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선과 딱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잖아요. 돼?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예요. 그 다음 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선을 긋든 하나와만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1대1 함수예요.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까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k라는 선을 긋는 순간 너는 두 점에서 만났네? x값이 서로 다른데 y의 값이 서로 같아졌네? 그러니 너는 1대1 함수일 수 없지. 그냥 함수야 라고만 읽는 거라고요. 자, 이제 그럼 1대1 함수가 되는 건 찾았습니다. 그럼 저 두 개 1대1 함수 중에 저 1번은 1대1 대응 함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 1번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건 1대1 대응은 아니야. 왜 아니야? 치역과 공역이 다르거든. 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전제하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전자에 보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요렇게만 그려져 있어. 이 밑에 쪽에 그래프가 없어. 이 밑에 쪽까지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치역 자체가 지금 0보다 큰 구간만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너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맞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도 저 녀석이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 함수인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항등함수가 있어요. 자, 항등함수는 1대1 대응함수에 속합니다. 자, 보세요. 항등, 항상 같은 값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항상 같은 값의 의미가 x의 값이 변할 때 y의 값이 항상 같다가 아니고 x의 값과 y의 값이 항상 같은 함수야. 그럼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1이 나와야 되고요.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요. 3을 집어넣으면 3이 튀어나와야 되고요. 4를 집어넣으면 4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항등함수라는 것 자체는 x의 값과 y의 값이 서로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항등함수는 딱 하나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뭐야? y는 x.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4 집어넣으면 4 나오잖아요. 됐죠? 요게 항등함수인 거야. 단 저건 실수 전체 집합일 때만 그런 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잘 써야 돼요.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걸 뭐라고 쓰면 되냐면 x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함수라고요. 그래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본다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식으로 쓰세요. 그러면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본다면 항등함수는 only 하나만 존재하는 게 맞아요. 어? 세상에 존재하는 항등함수는 요거 딱 하나라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됐어? 그런데 정의역이 바뀔 수 있잖아. 이제 우리는 정의역이 꼭 실수 전체 집합일 필요가 없었잖아. 자, 보세요. 예를 듭니다. 이건 항등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항등함수가 아니죠. 왜?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지만 2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이 안 나오고 9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보자면 항등함수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0하고 1이 있었어. 봐봐. 0 집어넣으면 0이야. 1 집어넣으면 1이야. 이러면 항등함수가 되지. 돼? 그러니까 정의역에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함수는 항등함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항등함수는 하나만 존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언제냐면 그 범위, 정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 집합이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함수 하나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정의역이 조금 바뀌게 되면 여러 개의 항등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자, 예를 들어 갑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fx는 x세제곱이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자, x세제곱은 기본적으로 항등함수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 2를 집어넣으면 8이 나오죠. 3을 집어넣으면 27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 x가 나올 수 없다고. 됐어? 이해돼? 그런데 이걸 어떤 집합 x의 범위로 한정 짓는 순간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나오도록 만드는 녀석이 있겠지.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세요. x를 집어넣었더니 x가 나오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x의 세제곱이 x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됐어? 갑니다. 0을 집어넣으면 0이고요. 1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입니다. 만약에 원소가 0, 1, 마이너스 1만 존재한다면 항등함수가 되겠지. 저 녀석도.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집합 x를 만드세요.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2의 세제곱에서 1을 뺀다고요. 왜냐? 공집합은 제외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합 x를 7개 만들 수 있어요. 됐죠? 어떻게? 0만 있는 거, 1만 있는 거, 마이너스 1만 있는 거, 0, 1 있는 거, 0 마이너스 1 있는 거, 1 마이너스 1 있는 거, 셋 다 가지고 있는 거. 됐죠? 이렇게 항등함수도 만들 수 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만 아니라면 항등함수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너무 이게 어떻게 항등함수가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앞에 풀었던 것처럼 항등함수의 개수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고 3 집어넣으면 3 나와야 되고 4 집어넣으면 4 나와야 되잖아. 이런 관계인데 뭔 의미가 있어? 5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냐? 치역이 하나뿐인 함수. 자, 모든 x에 대하여 하나의 치역을 가지는 함수 딱 하나만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1, 2, 3, 4, 5가 있어서 걔네들이 다 하나의 값으로만 집중해야 돼. (1이) 5로 갔어. 2도 5로 갔어. 3도 5로 갔어. 4도 5로 갔어. 5도 5로 갔어.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한다고요. 됐죠? 이해돼? 그럼 상수함수 몇 개 만들 수 있겠어?
4개. 4로 가거나 5로 가거나 6으로 가거나 7으로 가거나. 됐어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그냥 공역의 개수와 똑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그래프에서 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y의 값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요. 그래프에서 보면 상수함수는 x의 값이 변해도 y의 값이 하나로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그려지길 어떻게 그려지느냐? x축과 평행한 선으로 그려진다고요. y는 k 요렇게. 됐죠? 저런 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상수함수라고 부른다. 됐나요? x값이 하나의 치역만 갖는 경우. 요걸 우리가 함수의 대응 관계에 의한 분류로서 총 몇 가지 함수를 알아봤느냐? 그냥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 항등 함수, 상수 함수. 과연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많이 나올 거냐? 항등 함수, 1대1 대응, 1대1 뭐 이런 정도만 나오기. 상수 함수는 뭐 그렇게 많이 묻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 또 몇 개 풀어볼까요? 필수 예제 5번. 총 5개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음 5개의 그래프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함수를 모두 찾으래요. 자,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기억. 자, 보세요. 첫 번째 확인할 일. 함수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함수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니까 y축과 평행한 선을 걷더니 다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함수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본다고요.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어봤더니 다 y값 하나당 x값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이 그래프 계속 위로 갈 거고 계속 아래로 내려갈 거니까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함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됐죠? 이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상수함수는 항등함수는 될 수 없어요. 자, 니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함수예요. 함수는 맞아요. 1대1 함수냐? y 값이 같은 녀석이 너무 많지? 1대1 함수 안 돼. 그럼 당연히 1대1 대응 안 될 거고요. 항등 함수도 아니고 이런 함수를 상수 함수라고 부르겠다. 자, 디귿. 함수는 맞습니다. x축과 평행한 선을 걷더니 두 점에서 만나네. 그럼 1대1 함수 될 수 없죠? 1대1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1대1 대응도 될 수 없죠? 당연히 항등 함수도 아니죠? 상수 함수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너는 뭐라고만 불러야 돼? 그냥 함수라고만 불러야죠. 됐죠? 부르는 이름이 여기 4개 중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쭉. 자, 이렇게만 그려졌다는 얘기는 저 그래프는 밑으로 계속 땅으로 꺼지지 못한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함수 맞고요. x축과 평행한 선을 걷더니 x의 값이 어떤 y 값에 대해서 x 값이 하나만 나옵니다.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런데 1대1 대응은 되지 못한다고요. 왜냐? 이만큼의 치역이 모자르고 있어. 돼? 그래프가 이렇게 쭉 계속 밑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y는 x라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자, 봐. y는 x래요. 자, 함수 맞고요.
y값 하나당 x값 하나만 있네요. 그러니까 1대1 함수 맞고요.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 치역도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1대1 대응 함수도 맞고요. 그 다음 1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2 나오고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나오니까 이걸 항등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의 내용은 다 된다. 상수 함수만 아니고. 됐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6번. 별표 치세요. 별거 아닌 문제인데 별거인 문제가 됐어요.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고요. 공역은 1과 1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ax 더하기 b가 1대1 대응일 때 밑줄 치세요. 1대1 대응. 자, 다른 일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풀이를 잘 보세요. 무조건 직사각형 박스를 그리세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래요. 1부터 11까지래요. 이 박스 안에 저 1차 함수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1대1이라는 게 말이 됩니다. 됐죠? 자,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을 필요가 없죠. 공역과 치역이 같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 그래프가 여기 이 박스를 지나는 그래프이기만 하면 돼요. 저 초록색은 1대1 함수가 된다고요. 그런데 뭐는 안 되느냐 잘 봐. 이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되지 못해요. 왜냐? 나는 저 박스 안에만 그릴 건데 박스 안에 있는 직선만 그려보면 이만큼의 정의역이 비어 있어요. 이해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없다고. 선생님 밑에 있잖아. 에이, 이 박스 안에다 그려야 된다고. 이해돼? 이 박스 안에 지나가는 부분이 완벽하게 여기를 다 지나가야지. 여기서 요렇게만 지나가면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정의역에 대한 y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함수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요. 이해돼?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나왔느냐? 1대1 대응 함수래요. 대응.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 박스의 높이, 노란색 부분, 여기에 있는 값을 모두 다 직선이 가져야 돼. 이해돼? 이해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 점을 찍어. 그리고 Y축으로 선을 평행을 이렇게 그어. 됐어? 이 구간에 해당하는 녀석이 치역이라고 보는 거라고. 됐니? 그러니까 1대1 대응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모두 다 지나야 되니까 요 사이를 지나면서 너와 너를 다 가져야 돼. 돼? 그러려면 아까 초록색은 안 되겠지. 왜? 초록색은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끝났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끝나던가 여기서 만나서 여기서 끝나야 된다고. 그러니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서 끝나야 돼. 그래야 정의역도 다 가졌고 치역도 다 가졌다고. 됐니?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그래프의 시작점, 끝점에서 이렇게 간 게 치역이고요. 이렇게 내려온 게 정의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만 되겠어요? 아니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도 되겠죠. 이러면 이 박스 안에 전부 다 채워진 거니까 저게 1대1 대응이다. 됐나요? 그럼 점의 좌표를 찍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요. 이 점의 좌표가 3,11이고요. 이 점의 좌표가 3,1이고요.
마이너스 2,11이라고. 이 직선의 식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울기, 직선 자체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요식 먼저. 기울기 5 커지는 동안 10 커졌어요. 5분의 10 기울기가 2짜리입니다. 따라서 y-y 좌표 기울기 2의 x-x 좌표 그냥 직선 찾듯이 찾아주시면 돼요. y는 2x 플러스 5가 된다고요. a가 2, b가 오면 된다고. 됐어? 그 다음 보라색 직선 어떻게 찾는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입니다. y 마이너스 요점 지나니까 y 좌표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좌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됐죠? a가 마이너스일 때 b는 오면 된다. 됐나요? 그럼 얘만 되겠냐고. 생각해봐. 얘들아. 2차 함수도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2차 함수가 이 박스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된다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면 되고. 이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고. 이해돼? 2차 함수도 봐봐. 2차 함수도 직선만 안 이쁘지. 요 박스 안에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래. 그러는 순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 2차 함수가 되거나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2차 함수가 되면 된다고. 돼? 근데 단 뭐는 안 돼. 선생님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 건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럼 이 벗어난 부분에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됐어? 그럼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요.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이건 1대1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로 2차 함수의 문제로 많이 줄 거예요. 그 2차 함수 문제로 많이 주는 게 몇 번에 있느냐? 여기 없네요. 젠장. 자, 우선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필수 예제 7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는 얘기는 정의역도 실수 전체고 공역도 실수 전체입니다. F는 항등 함수래요. 그러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순간 fx는 그냥 y는 x 이거 하나만 존재한다고. 다른 건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gx는 마이너스 3이래요. gx는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얘는 무슨 함수예요? 상수 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f 항등 함수니까 5 집어넣으면 5 나온다는 얘기고요. 너는 상수 함수니까 g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둘이 더하세요. 2다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됐죠? 자, 8번. (1번) 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갑니다. A가 갈 수 있는 건 4개, B가 갈 수 있는 건 4개, C가 갈 수 있는 건 4개니까 4를 3번 곱한다고요. 됐죠? 2번 1대1 대응의 개수는 몇 개니? 라고 물었는데 여기 D도 있구나. 죄송합니다. 4의 4제곱 1대1 대응이니까 A가 갈 수 있는 건 4곳, 3곳, 2곳, 1곳에서 끝내면 된다고요. 됐죠? 3번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니? 다 0으로 가거나 다 1로 가거나 다 2로 가거나 다 3으로 가거나 그래서 총 4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공역의 개수와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숙제는 우선 110 좀 이따 내드릴게요. 하나만 예제만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 제가 아까 2차 함수 얘기한 적 있었는데요.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다만 문제를 여러 개 스타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걸 풀어보면
숫자를 맞춰야 돼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선생님이 그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낸 건데요. 자,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이 2차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도록 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여기 공역 자체가 y 또한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x가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도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돼? 잘 들어야 돼? 여기 k가 있고 여기 k가 있다고요.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k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박스는 아닌데 요점이 결정이 돼 있다고. 돼?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점을 지나면서 위로만 가야지. 돼? 선생님 이런 건 안 되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는 건 안 되나요? 그럼 이만큼의 정의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딜 지나야 돼? k, k를 지나야겠지. 단순한 논리예요. 이게 k, k를 지나야 1대1 대응 함수가 된다고요. 돼? 그럼 갖다 집어넣습니다. k 값이 2개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맞췄으니까. 그렇게 못 맞췄으면 내가 틀린 거야? 잘했어. 선생님 답이 2개예요. 그렇지 않아. 왜 그렇지 않느냐? 잘 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원래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요래 그려지는데 이쪽 구간만 그려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 k가 여기 있는 대칭축보다 큰 값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대칭축을 찾는 거예요. 대칭축을 찾아봤더니 이거 대칭축이 2짜리가 됐어요. 그럼 저 k는 2보다 큰 곳 여기에 있었어야 된다고. 항상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다가 됩니다. 1이 되는 순간 1,1은 맞지만 내려갔다 올라간다고요. 그럼 1대1이란 말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이해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4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